GS 러닝센터가 이제 밤이 되어 가지고요. 교실은 다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 밖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학에 대한,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묻는 질문 10가지를 중심으로 한 시리즈를 끝냈고요. 오늘은 웩슬러 시리즈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드리는 시리즈를 시작할까 하는데, 한 가지 소식이 있어서 잠깐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덕여대의 뉴 에듀케이션 칼리지라는 말하자면 평생교육원이 단과대학의 이제 명칭을 붙여가지고 승격을 한 다음에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번 학기에 시작할지 그건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모집이 되는 상황을 봐야 되니까요. 거기서 제가 한 강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영재교육의 모든 것, 이런 제목이고요. 여기에서는 조금은 학술적으로 논란이 되는 영재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거든요. 쟁점들 중심으로 해서 16주 과정인데요. 16주 동안 영재교육 분야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중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16주지만 거의 한 수업 시간이 아마 2시간 반에서 3시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커리큘럼이나 거기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조금 저희 게시판에도 올려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일단 동영상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모 훈련 10주 과정이 시작되어서 두 번째 과정도 지금 리크루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덕여대라는 대학교에서 개설한 이것도 일종의 단과대학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런 정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학위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영재교육에 대해서 가장 단기간 내 16주, 한 3달 반에서 한 4달 정도 아주 짧은 기간 내 집중적으로 영재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영재라는 것이 어떤 정의냐, 그러면 누가 어떤 기준을 설정할 것이냐, 어떤 기준이 타당한 것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영재교육이라는 게 과연 심화교육인지, 아니면 속진교육인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인지, 그리고 영재교육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영재교육은 일반 교육에 비해서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5배에서 10배 이상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하겠죠. 아이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고 다양의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게 해주려면 당연히 영재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들도 훨씬 더 준비가 잘 갖춰진, 그리고 영재 아이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깊은 그런 교원들이 배치가 돼야 될 테고요. 그 학교를 어떤 형식의 프로그램이든 운영하는 분들의 행정적인 고려사항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영재교육 전반에 대해서 주요 쟁점들을 집약해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국내에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재교육이라는 게 워낙 대단히 좁은, 작은, 얇은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교육이다 보니 일반적인 교육대학, 사범대학에서 다루기에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공부해야 될 내용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정규과정으로 개설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도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지금은 박사과정 수료를 했지만요. 이래저래 거의 한 4년 혹은 4년 반 정도의 코스웍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에서 영재 분야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컨텐츠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물론 어쨌든 저도 이제 영재교육 전공으로 이제 석사 과정에서 필요한 학점들을 이수하긴 했지만,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코스워크로서는 사실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커버리지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수요층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영재교육의 투자가 그래도 수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영재교육 진흥 계획, 5개년 계획, 1차 5개년, 2차 5개년, 아마 5차 5개년 계획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년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영재교육 진흥 정책이 시행된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꽤 영재 교육기관이 많이 사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흔히 이제 우리가 듣는 사설 영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의 부설 영재원이 정부 지원을 받는 부설 영재원이 20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 부설 영재원이 꽤 많습니다. 거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대학 부설 영재원도 대학 캠퍼스 내에 일정한 사무실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강의실은 이제 대학 강의실을 활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육청 부설 영재원도 별도의 건물이나 공간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운영하는 이제 행정 책임자들은 이제 교육청에 지정이 돼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공간은 이제 기존의 학교, 그게 초등학교일 수도 있고, 중학교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일 수도 있고, 그런 곳을 지정해서 그런 교실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담하고 있는 행정 인원이 과연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업무 중에 일부로 부설 영재원의 운영을 진행하는 이제 책임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실제로 아이를 가르치는 교원들이 꽤 있죠. 그래서 그 인원들이 꽤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몇천 명 수준이 넘어서는 구조인데, 이분들이 이제 영재 특성이라든가 영재 교육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혹은 관련된 자료를 어느 정도는 리뷰를 한 상태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저 같은 사람이 고민할 내용은 아니지만, 어떻게 운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계기가 돼서 그런 이제 과목을 개설하면 좋겠다라는, 거꾸로 말하면 제가 사실은 제안을 드린 거죠. 이런 걸 강좌를 개설하면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수요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거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인정을 해서 이번 학기부터 이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리크루트가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영범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제 대학에서의 어떤 강좌를 운영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실 그것도 이제 학교 측이나 아니면 학교 측을 떠나서 제 스스로도 과연 이런 것들을 내가 시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나, 좀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강좌가 생기게 되면요, 아무래도 자료가 취합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강좌도 사실은 제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어떤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입장이기보다는 이슈를 제공하면 이 문제를 실제로 담당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과정들을 토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컨텐츠가 사실 잘 정리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리크루트를 시작했으니까 우리 이든 가족들 중에서도 그 분야에 좀 관심이 있고, 아니면 기왕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제 이든 아이들 대부분이 그런 영재 기준에 사실은 드는, 혹은 상회하는 아이들이 꽤 많은데,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왜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의문점을 좀 풀어나간달까,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식으로 우리가 좀 노력해서 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대한 논의를 사실 본격적으로, 물론 이제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한 3개월 반에서 4개월이니까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네이버 카페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올릴 테니까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과감하게 한번 여기에 좀 강좌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하고 좀 조금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